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저희가 분묘기지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이 많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후속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세 가지 분묘기지권이 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또 양도형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사법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2001년도 이후부터는. 근데 그 전에 생긴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지금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그리고 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될 수 있지만 다만 사용은 나야 된다. 그러면 양도형은 언제부터? 그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날로부터 내야 되고, 취득시효형의 경우에는 지료 청구를 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이제 지급해야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 살펴볼 거는 그 케이스를 좀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묘를 개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분 사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뭐냐면 2년 전에 귀농을 준비하면서 지인을 통해서 고향 가까운 땅에 농지를 300평 정도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권리관계 따져서 들어가 봤는데 몰랐던 봄에 이제 농작물 심으러 갔다 보니까 매입 당시 보지 못했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서 분묘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나 20년 동안 여기 점유하고 있어서 나 분묘기지권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인데 이대로 분묘를 개정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비용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일단 20년 동안 사용돼 왔다. 그리고 이분이 적어도 2001년도 이후부터 본인이 그 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주장해서 입증하면 이거 못 파네요. 이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거든요. 대신 장사법이 시행된 날인 2001년도 이후부터는 그때는 안 되지만 이미 기존에 있었던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면 분묘고, 그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거 입증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료를 이제 내라 라고 얘기한 때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거다라고 하면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년 전에 임야를 매매했는데 전소유자의 가족 분묘가 있었대. 전소유자. 잘 들어야 돼, 전소유자. 그래서 당시에 분묘 이장 조건으로 금액을 좀 쳐줘서 지급을 했고 1년 안에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을 안 해주고 있대요. 그러면 그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의 없이 개장해도 되느냐? 이장해주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해도 된다고? 그랬다가 큰일 난다니까. 그랬다가 옛날 양반들 얘기한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후레자식이니 MEAB가 없는 사람 이 소리 나오는 거야. 싸움 나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네에서 싸움 날 일이 있으니까 개장하는 절차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분명히 이 부분이 이분이 이제 이장 특약을 했으면은 그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제 해당 분묘를 개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장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분묘의 위치랑 장소, 그 다음에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그리고 허가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 방법, 그리고 개장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적어서 연구자한테 먼저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3개월이 지났어 만약에. 그리고 개장 예정일이 지났어. 근데 그래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 답변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때 관할시장, 그러니까 시도시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개장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 3개월 동안 내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그래서 개장허가 신청을 해서 개장허가를 받으면 그 대신 이 개장허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장 검증까지 합니다. 현장 검증해서 개장허가를 받으면 그 교부증을 가지고 개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그 1년 전에 분명히 분묘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토지 인도까지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이제 약정일이 되는 날 그 기간이 지나면 토지 사용료도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장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은 또 이런 얘기가 있네. 세 번째 사례인데요. 그 측량 결과 부모님의 무덤이 다른 사람의 산을 20% 침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임야의 공지시가가 평당 2,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 주인이 분묘의 임대료로 5년간 2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그 임야의 지료는 1%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이장하지 않는 대가로 지료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나요? 이런 사례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상담자 말씀처럼 어떤 게 좀 나은가? 이 돈을 좀 드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또 드리더라도 이 금액이 적정한가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토지가 침범했다고 하면 일단은 사용료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든 아니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든 분명히 사용료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1%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실 텐데, 지금 뭐 임야에 대한 지료가 시가의 1%다. 이거는 사실 이분 말씀이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법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적산임료를 산정한다고 할 때 그때 임야에 적정한 지료는 토지의 가격의 1%다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정한 건데요. 문제는 나중에 이거 지급하지 않고 다투다가 나중에 그 묘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는지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취득시효이라면 20년이 있어야 되고 그 20년도 1월 13일 이후에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는 또 생길 수가 없거든요. 분묘기지권을. 그리고 또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냐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게 협의를 하시고 나중에 부모님 땅을 좀 안쪽으로 옮겨서 이장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사례들을 살펴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얘기 드릴게요. 이번에 성묘 가셨다가 무연고, 연고 없는 사람의 묘가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무조건 파내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동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설치되어 있는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이장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에도 절차를 지켜서 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연고라고 하더라도 추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파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분묘 개장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시장에게 적정한 그 신청을 해서 개장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분묘를 개장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우리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